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7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날 각도 수령의 현보와 민간의 폐막을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도 순한 어사 등이 적연히 한마디 말도 없으니 어찌 직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사하여 꾸짖으라.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7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별도로 규식을 내어 각도의 순한 어사에게 내려보내 열업을 순행하게 하면서 포수 살수를 시제한 다음 계문하여 논상할 일로 병조에 일러서 의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7일 을료 세 번째 기사 허문간이 자자를 올려 시사를 논하고 이어 마음을 밝히고 경연에 자주 나아가 신하들을 인접하고 부지런히 맞아들여 시무를 하문하라고 청하니 상이 일렀다. 자자를 살펴보니 중성 또한 지극함으로 깊이 감격스럽다. 다만 고질병이 날로 깊어지니 오직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다. 어둡고 막힌 발을 채찍질하고자 하나 마치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형세가 능히 해내기 어려우니 슬픈 눈물만 날 뿐이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문과 조, 정견 등 사민과 무과 홍윤선 등 574인에게 급제와 출신의 자격을 차등 있게 내렸다. 해서에서 별시로 뽑혔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각도 수령의 현부와 민간의 폐막을 쓴한 어사 등이 마땅히 사실대로 채방하여 일일이 계문해야 하는데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적연히 한마디 말도 없으니 자못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순한 어사를 설립한 의도는 공사를 구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탄론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근래는 전혀 볼 수 없다. 앞으로는 일일이 계문하라는 뜻으로 하유하라 추구는 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육장생과 곽희정을 다시 추문 및 면질시켰더니 공초한 바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육장생의 공초에는 하비는 천수이고 어미는 임시인데 대대로 청주에 살았다. 부모가 모두 죽은 뒤에 아내를 얻어 천안에 이주하였다. 이 성남은 애초에 알지 못하였고 강효남은 임진년 이전에 한 마을에 같이 살았으므로 서로 아는데 지금은 이주하였다. 두 사람이 흉모에 관한 사상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곽희정이 당초 고발할 때 이 성남 등 11인의 성명만 들어 반역을 모의한다고 하였고 육장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도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야 고발하였는데 지금은 당초 11인을 고발할 때 아울러 서서 바쳤다고 하니 전후의 조사가 크게 다릅니다. 또 육장생이 난리 뒤에 천안에 살고 강효남의 집에 전혀 왕래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시작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5, 6차례 왕래하였으며 수상한 듯 하였다. 그 안에서 말한 바의 일은 알지 못하나 다만 황당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고발한 것이다 하였고 그 아들 곽응수는 육장생이 이 성남 등과 모반한 사이에는 원래 고발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곽희정이 육장생을 고발한 일은 매우 허술합니다. 신여욱과 정인기를 다시 주문 및 면질시켰더니 공초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인기의 공초에는 아비는 주부 순년이고 어미는 박씨인데 대대로 청주에 살았다. 신의 아비가 죽어 장지를 가리려 하였는데 이 성남이 자리를 잘 안다고 하기에 청에 와서 산소를 보았다. 뒤에 신여욱이 신에게
그는 좋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청에 와서 산소를 보이는가 하므로 묻기를 어째서 하는 말인가 하였더니 신여옥이 역적과 같은 사람을 어찌하여 청하는가 하기에 그 역적한 사유를 물었더니 그는 모른다 하였다. 신이 고변하려 올라왔으나 일이 건거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도로 내려갔다. 강효남은 애당초 이름을 듣지 못하였다. 모반한 정상은 신의 몸이 죽어도 참여에 아는 바가 없다 하였습니다. 정인길이 당초 신여옥의 말을 듣고 소굴에 올라와서 고변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건거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곧 그만두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만 정인길의 말도 10분 진적한 것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깊이 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얻지 못하였으니 극히 의심할 만합니다. 대개 이성남 등의 정적에 대해서는 강효남의 종 만종이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인데 지금 바야흐로 본도에 갇혀 있으므로 이미 도사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철저히 캐물어서 사실을 알아낼 동안에 정인길 등을 아직은 모두 그대로 가두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수 라반책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세국이 지금 노추에게로 돌아가려 하니 회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순조롭고 사리가 밝으면 저들이 짐승 같기는 하나 마음을 돌려 스스로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포첨사의 의사로서 보내온 서간에 답하되 지금 너 서간을 보니 너의 의사도 좋다. 본국이 너희들과 국경을 잇대어 있으면서 수백 년 이래로 각기 영토를 지켜 서로 침범하지 않았고 본디 트럭만큼도 원수진 일이 없었다. 더구나 너가 본국 사람 10여인을 쇠한에 주었으니 너의 처치 또한 잘하는 것이다. 우리를 깊이 감사하여 오래전부터 갚으려 하였으니 너가 공로가 있는 자 몇 사람을 가려 보내와서 잔치를 받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서로 통하여 의심 없이 확 풀리게 될 것이다. 지난날 위헌의 일은 너희 달자가 법을 범하여 국경을 넘어와 밤중에 민가에 들어와서 제화를 노략질했으니 무지한 좋은 백성이 어찌 도적의 무리가 아님을 알아서 격투하지 않았겠는가. 피차 격투할 즈음에 함께 살상하였으니 이것은 다 같이 실수가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조금 더 원혐이 없고 오직 우리나라 지방관만을 꾸짖어서 그 지방관을 갈고 구문하기에 이르렀다. 너희들도 기가 있으니 반드시 이미 들어 알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너희들이 각기 천조의 법령을 준수하여 서로 국경을 넘어가지 말고 우리 고려는 우리가 금지하고 너희 달자는 너가 금지하여 각각 스스로 보존하여 서로 이 일을 만들지 않으면 어찌 좋지 않겠으며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대개 이 같은 사연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답서를 속히 마련하게 하고 또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호 유격에게 고하는 회첩을 만들어 보내게 한 뒤에 별도로 계략이 있고 이를 아는 무신 1인을 가려서 하세국과 일시에 오랑캐의 부락에 달려가게 하여 한편으로는 개유하고 한편으로는 채탐하게 하는 것이 사이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세국이 먼 길을 왕래하는데 옷이 얇고 발이 부르텄으니 지극히 가련합니다. 말과 의복을 해사로 하여금 제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5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실록을 강화에 봉안한 후 당상은 머무르는가 올라오는가 하였다. 승정원이 회개하기를 실록이 해주에 있을 때 중전께서 유주하시는 것이므로 당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화에 봉화한 뒤에 당상이 머물러 있으나 있으냐 올라오느냐에 대해서는 예조가 아직까지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실력을 강화하에 봉헌하는 등의 일은 본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바가 아니므로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유성룡은 마치 병이 들었고 좌의정 김억남은 평상시 전주 등 읍은 별도로 머물러 호위하는 일이 없었으니 강화에 봉헌한 뒤에 해주의 사례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였으며 본주의 의견도 서로 같았습니다. 당상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을 듯 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봉헌한 뒤에 올라오되 이주관서를 보내라. 다만 당상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실록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평소 전주 등 읍의 예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내 의견으로는 사관을 보내어 머물러 지키며 금칙하되 특별히 신중히 하도록 함이 합당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6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감, 초관 등을 직사에 얽매어 옮길 수 없으므로 수령에도 제수하지 않았으니 인정상 반드시 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은 인정이 흥기한 뒤에야 할 수 있다. 초관 등을 혹 때로는 경직으로 올려 제수와 혹은 군대를 시제하여 입격의 다과에 따라 논상하여 승직하거나 혹은 수령으로 제수하여 그들이 흥기하여 즐겨 예속할 수 있게 하도록 훈련 도감에 이르라.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18일 병술 7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신이 이 덕형이 후 유격의 하처에 가서 위문한 뒤에 이어서 여회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짐승 같은 호인의 마음을 타일러서 그들이 순종하게 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여회원을 성대히 축혀줌으로써 유격에게 공을 돌렸더니 유격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소매 속에서 노울 가적의 답서를 내어 보이고 또 묻기를 이 답서를 노후 대인이 곧 만들어 보내겠는가 하였더니 유격은 여생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하겠다 하였으나 곧 회답하도록 권한다면 또한 허락할 의사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서간에서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실정을 자세히 알고서 답한 뒤에야 이에 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여희원이 노을가적의 차장과 문답한 말을 아직까지 장보의 안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므로 이를 기다려 유격과 다시 의논하여 회답하려 하여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알았다. 이러한 내용의 말은 봉에 드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0일 무자 첫번째 기사 사관은이 아뢰기를 선정관 황 이중이 간근으로 낙점된 뒤에 까닭없이 사진하지 않았으니 이는 군유를 범한 죄로서 심상히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조계명하에 추구하소서. 행부사직 김희슬은 전에 진보 현감으로 있을 때 선수 12급을 목벤 군공으로 당상에 올랐습니다. 김희설은 본디 담용이 없었고 적과 싸운 적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 사람이 얻은 수급을 취하여 주장에게 속여 보고해서 중앙가자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물정이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본연의 경내에는 외적이 당초 와서 침범하지 않았으므로 종시 그 고우를 지킨 것은 진실로 말할 것이 못 되는데 완전한 지방으로 하여금 당패되어 버린 고울이 되게 하였으니 외람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고 당상의 가자는 개정하소서. 남쪽의 외적이 경내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 화기를 헤아릴 수 없고 서방에도 경보가 있으니 방면을 맡은 감사는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국언을 갚을 길을 도모해야 할 일이지 병을 핑계로 해민을 애걸하고 소를 올려 재직을 청하여 자신의 안일만을 도모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 5월 다섯도 감사가 혹 병들었다 하기도 하고 혹은 감히 사정을 진술하기도 하여 어지러이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병세의 경중과 사정의 절박함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러나서 스스로 편안하려는 자체를 면하지 못하여 잠옷 신자로서 뭔가 마음을 다하여 봉공하는 의리가 없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윤승길, 강원도 관찰사 송은신, 전라도 관찰사 홍세공, 경상도 관찰사 서성, 황해도 관찰사 유영순 등을 모두 추구하소서. 각도의 장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정원에 정납할 즈음에 하인들이 가로막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시급한 장계에 대해서도 뇌물이 없으면 또한 곧 복납하지 않습니다. 이 황황한 시기를 당하여 근밀한 처지에 앞장서서 먼저 폐해를 일으키는데도 금지하지 아니하여 기묘한 문서가 제때 입게 되지 못하게 하므로 먼지방의 사람이 저마다 원망하니 극히 놀랍습니다. 도승지 이하 및 주서 등을 모두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고 이어서 정운에 전교하기를 정운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는가 폐해를 일으킨 하인을 전지를 받으러 취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관 선조 28년 11월 20일 모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병사 변은규가 치계하기를 만포첨사 유염의 첩보에 지난 8월 18일 중국 관원의 가정과 향통사 하세국을 이파의 호인, 동료고, 동평고 등을 일시에 선유하는 일로 노을 가족에게 들여보냈는데 이달 11월 2일 각인 및 노 형제 차장, 마신, 동양제 등이 일시에 나왔다. 하세구구에게 오랑캐의 정황을 주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을 가족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집은 휘하 4천여 명이 칼을 차고 호위해 서 있는데 좌교 1을 설치하였다. 중국 관원이 가정이 먼저 들어가기를 청하여 배사하고 파한 뒤에 하세국이 또한 들어가기를 청하여 응례를 하고 나왔으며 소울 가적에게도 그에게와 마찬가지로 예를 행하였다. 노울 가적은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고 소울 가적은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으며 각기 상급이 있었다. 노울 가적의 성은 둘레가 80여리쯤 되고 성문은 7개 처이며 군가가 없는 석축이었다. 호인의 집은 500여 호이고 성밖은 600여 호이였다. 내성은 둘레가 10여리쯤이 되고 석축이 있었으며 군가와 누각을 5곳에 이미 조성하였고 또 목수를 바야흐로 부여시켜 만들고 있었다. 노을 가족의 형제가 거주하는 집은 기와를 덮었다. 각기 10채로 나누어 목적을 만들고 각기 대문을 만들었으며 별도로 누각을 3곳에 설치하였는데 모두 기와를 덮었다. 대개 눈으로 본 바는 노을 가족에 휘하는 1만 명이고 소울 가족에 휘하는 5천여 명이며 늘 성중에 있었다. 오래도록 성중에 있으면서 항상 진법을 익히는 자가 1천여 명이었는데 각기 전말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성박 10여리쯤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노울가족의 전마는 700여 필이고 소울가족의 전마는 400여 필인데 모두 점고하였다. 화원 2명, 와장 3명은 중국에서 명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바야흐로 번와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문학 외랑은 중국 사람으로서 오랑캐 땅에 투속한 지가 거의 30여 년이나 되었는데 모든 통서하는 일을 이 사람이 오로지 맡아서 한다고 하였다. 갑장이 16명, 전장이 50여 명, 공장이 30여 명, 야장이 15명인데 모두 호인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세국이 3일 머무르는 동안 수상 서해평의 여러 호인이 아울러 모두 나왔는데 무슨 일로 모였는지는 몰랐다. 동대길 등과 같이 자면서 오랑캐의 장사를 은근히 물어보았더니 몰래 조선이 원수가 되었으므로 오는 정월에서 2월 사이에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보복할 계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락의 호인들을 바야흐로 모아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으나 조선이 이처럼 사람을 보내와 화친하니 특별히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호인 동해라는 자도 또 몰래 나는 전일 위원 경내에 삼캐는 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동문의 사람이 요로에 숨었다가 27명을 쏘아 죽이거나 못 빼는데 나는 간신히 자맥절하여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노울 가족이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였다 하여 집 식구를 모두 잡아가서 밥을 짓고 물을 깃는 것으로 벌을 결정하였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 보복하는 일은 동대질 등의 말과 한결 같았다. 26일 하직하고 물러나서 돌아올 적에 노을 가족이 전일 동해로가 조선의 경내로 함부로 들어가서 동료의 호인 27명이나 살해당하게 하고 겨우 살아 돌아왔으므로 집 식구를 잡아다가 고역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조선 성미철 범하는 적에 조선에서 사살하지 않고 잡아보내면 우리는 극법으로 그를 자명할 것이니 조선 사람이 우리 지방을 범하여 우리가 잡아보내면 조선에서도 처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피차 원한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중국 사람이 물러온 뒤에 노을 가족이 하세국을 별도로 불러 두 나라가 특별한 원한이 없고 다만 우리는 달자가 그들 경내에 함부로 들어가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이미 그 무리들의 아내들을 이곳에 잡아와서 그대들을 위해 지공하게 하여 모욕을 주었다. 앞으로 전처럼 좋게 지내면 왕래하는 사람이 말 채찍만 가지고 다녀도 될 것이다. 천조 사람은 심상이 왕래하니 이상한 일이 못 되지만 그대 나라 사람은 옛부터 이곳에 온 사람이 없다. 지금 소를 잡아 공개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이다 하였다. 마신 등에게 상공이 잔치를 하사한 뒤에 첨사가 잇따라 회원관으로 가서 연례를 베풀었더니 차장 등이 조선 사람으로서 다른 위에 있는 달자에게 사로잡힌 자는 우리 왕자의 계리여가 장훈하기 때문에 저는 모두 10여 명을 남김없이 소환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노의 의사가 없이 무지한 달자가 함부로 들어가서 삶을 캐자 묶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다 죽였다. 오늘날에 와서 아들은 그 아비를 잃고 아우는 그 형을 잃었으며 아내는 그 남편을 곡하여 부르짖고 원통해 하니 참혹하여 참아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왕자가 목전에 슬프고 괴로운 정상을 견디지 못하여 장차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천조에서 선유하여 고해주고 조선 사람을 데리고 왔다. 우리 왕자가 생각하기를 죽은 자는 그만이거니와 이미 사신을 차임하여 보내왔으니 면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우리들을 차송하여 서로 좋게 지내는 뜻으로 고하게 하고 또 서로 다니며 왕래를 요청하였다. 함으로 정사가 답하기를 여름 사이에 너희들이 경내에 한번 들어와서 삶을 캐려는 의사에 대해 내가 불가한 뜻으로 고하여 서로 해치는 근심을 면하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릅쓰고 위원에 들어가서 인가의 소울을 약탈하기에 이르렀다. 무지한 산골 백성이 이색적인 인물을 놀랍게 보였으므로 서로 격투하는 즈음에 너희 달자만 죽은 자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의 인물도 상해를 당한 자가 많았다. 너희가 우리에게만 탓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 하였다. 마신 등이 앞으로 두 나라를 일체로 같이 보아 무릇 일이 있으면 문서로 통하겠다 하므로 첨사가 답하기를 예로부터 너희와 우리는 원래 문서로 서로 통하지 않았다. 또 감히 사사를 교제하지 못하고 중국의 법령을 준수하였다. 지금 한번 문서를 통하게 된 것은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는 피차가 마땅히 말로 서로 통해야 할 뿐이다 하고 이어 술을 들기를 권하였다. 마신 등이 우리들이 차장은 용렬한 노자에 비할 바 아닌데 연이 도구만 풍성할 뿐 여학이 없으니 실망을 견딜 수 없다 하므로 천사가 연양의 음악을 쓰는 경우는 과연 있다. 전에 너희가 우리나라 인물을 수여하였으므로 우리 조정에서 그 성의를 아름답게 여겨 곧 연향을 베풀어서 그 노고에 보답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연한 자가 함경도의 인물이어서 문의하고 가서 묻는 사이에 시일이 지연됨을 면치 못하였다. 금년 9월 사이에 이미 날을 정할 연구를 준비하였으나 너희들이 제 날짜에 맞추어 이르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였다. 명년 봄에 마땅히 설행할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난잡하게 이르지 말고 당초 쇠안에 공이 있는 몇 사람을 가리어 길 안에 와서 참석하되
어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마시는 삼가 명령대로 받들어 행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소금, 어물, 포목, 기명 등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하였습니다. 통수에 관한 일은 난처한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어 말로 통정할 것을 이미 계달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저들이 통수가 있는데 엄준히 거절하고 답하지 않으면 그 분한 마음만 더해질 뿐이어서 일에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노을 가족이 통수해 오면 회답을 간략히 만들어 우선 그의 의사를 따르고 조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69관 선조 28년 11월 2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양포정의 접반사 심희수가 치게하기를 서변의 일이 어렵고 근심스러운데 수상과 수하의 방비가 한결같이 허술합니다. 이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비하는 경계가 부족하였고 또 일을 당하여서는 대처할 방비가 없는데 강의 얼음이 이미 얼어 위태로움이 날로 심합니다. 역관 박인검의 말을 듣건대 요동의 장관들이 동쪽 달자를 크게 근심하여 밤낮으로 변에 대비하고 있다 하고 또 의주의 관노로서 요양으로부터 돌아온 자의 말을 듣건대 저기 A양 등의 보를 침범한 소식이 도로에 시끄럽고 우격이 교대로 날아다닌다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의지하는 곳이 망하면 다른 것도 위태로워지는 해가 점차 핍박하게 되니 우리의 방비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병사 변응규는 배류 중에 잠옷 명성이 있으나 또한 젊은 나이에 우뚝 일어났고 전쟁에 익숙지 못한 사람입니다. 순찰사 윤순길은 백면서생으로 자상할 뿐 군사에 익숙지 못하므로 혹시라도 위급함이 있으면 혼자 맡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조정에서 변무를 알고 위망이 있는 중신을 가려 원수의 소임을 맡겨 제장을 절제하게 하면 사체가 중대하고 책응이 즉위하게 되어 적을 방어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되죠? 적이 난을 일으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류에서 시작하여 차츰차츰 먹어들어 하류에 미치게 되는데 의주는 곧 강변 7업 중에 끝에 속하니 진실로 절급한 근심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한데 이곳은 적의 경내와는 거리가 겨우 3일정밖에 안 되는데 저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선망하는 것은 반드시 의주가 풍요한 거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언 뒤에는 1000갈래, 100갈래의 길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으므로 해오리, 바람과 소낙비가 실로 어느 지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니 수미에서 움직임이 어느 곳에서 먼저 일어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대병이 멀리 내지까지 곧장 쳐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군사가 뒤를 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군사가 협공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이로서 말한다면 의주의 위박함은 수상의 재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방어가 수월하다고 핑계하면서 토병과 무사를 뽑아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쓴 것은 실기한 것이 심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 방상, 청성 두 보의 장졸 및 용천과 철산의 수령이 호수를 거느리고 모두 본주에 첨입하여 힘을 다해 방수하게 하되 약간의 창국을 편의에 따라 운반하면 양전의 이익이 있을 듯합니다. 이 밖에 남간의 수삼계업의 정병 보수도 본주에 전방시켜 뜻밖의 근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수상의 병고가 있음을 들으면 도리가 멀지 않으니 오히려 달려가서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수상은 황해도 신급제 및 본도 여럽의 군사로서 나누어 방하게 족하거니와 이 의주는 성이 가장 크고 의가할 만한 요새가 없으므로 4천여 명의 군사가 아니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진년 이후에 군사 출동의 요해와 부역의 번중함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이 서로 잇따라서 군액이 극히 줄어들었으므로 지금 한잡인 노약자를 다 뽑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2,000명이 차지 못하는데 그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자는 열에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부에 실려있는 군기도 거의 다 산실되었고 지난해 화재를 만나 궁시 등 중한 물품이 몹시 결핍되었으며 누로 기계도 어긋난 것이 많으니 오래도록 안전했던 지방은 본디 이와 같이 되기 마련입니다. 신이 본바로는 한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을 보면 제진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줄을 지키지 못하면 서문을 의지할 바가 없고 중국을 통할 수 없으니 사세의 중함이 제진보다 100배나 심합니다. 광망하고 어리석은 말로 성상을 번독하게 하나 천길 먼 길에 전달이 하기 쉽지 않기에 공언으로 때늦게 아뢰오니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